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고물가와 소비 심리 악화에 또 관세 우려까지 겹쳤었던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2% 내외로 강하게 급락이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 2월 코어 PCE에 부진했던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또 여기에다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까지 거의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추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딩 우려가 대두된 이 금융주와 기술주 등 경기 민감주가 크게 약세를 보인 반면에 경기 방어주, 이 제약바이오와 유틸리티 쪽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때문에 다우는 1.7% 조정을 받은 반면에 나스닥은 2.7% 강하게 추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깊은 개파락에 추가 하락까지 이어가면서 2%대까지 낙폭을 확대해가고 있고요. 패션과 의류 쪽이 그래도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이 시진핑 주석이 에이펙 참석 의향을 밝히고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되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반응하고 있는 탓이고요. 또 SNS와 동영상 플랫폼, 디지털 광고 대행사 와이즈버즈의 개별주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국내 최초로 틱톡 마케팅 파트너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섹터 전반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주 오늘 좋은 움직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이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 상승과 함께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맥이 모아주고 있고요. 오늘은 급락 테마도 좀 짚어봐야겠죠. 이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인 만큼 2차 전지가 특히나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차거래 잔액에서 최상위권에 다수 포진이 돼 있던 섹터인 만큼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 바가 있는데요. 실적 대비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우려를 샀던 제약바이오는 오늘 그래도 예상보다 선방을 하면서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과연 이 3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공매도가 재개된 첫날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2.54% 강하게 내려가게 되면서 2,492선, 2,500선이 깨졌고요.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이 벌써 개장 3시간 만에 8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오늘 1조 원 이상까지도 이 외인 매도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약 3달 만에 700선을 내준 연초 수준까지 내려가게 된 코스닥. 오늘도 마찬가지로 2% 중반대의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676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깊게 1,500억 원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사실상 우리 증시를 현재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 이슈들이 참 많죠. 간밤 미증시 급락도 있었고요. 오늘 공매도 재개도 있었고요. 또 관세 우려에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거의 3중고가 아니라 4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 생각보다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낙폭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니케이의 경우에는 3.85% 거의 4%에 달하게 강하게 조정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에 대한 우려까지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보다는 일본이 조금 더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역시 현재 2%의 낙폭 기록하고 있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저희가 SOS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 여러분께 동아줄이 되어주실 이분 만나봐야겠죠.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바로 옆에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좀 생각지 못했던 전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오늘의 급락은 공매도보다는 아무래도 미증시의 급락 때문에 아시아 증시 전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일단 관세 정책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좀 되는 모습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보편 관세, 그다음에 상호 관세, 그다음에 산업별, 섹터별 관세 이런 2중, 3중으로 이제 관세 장벽이 첩첩이 이제 이렇게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상황은 일시적이 아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4월 달 들어서 실제적으로 예고된 악재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관세 확대 어떤 부분의 우려 때문에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의 여건들인데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좀 됐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다시 한번 매도세로 좀 돌아섰던 부분들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 좋은 부분들은 오늘부터 공매도가 허용이 되죠. 그래서 공매도 허용 부분들은 전 종목의 확대가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법 공매도는 이제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차를 하지 않는 현재 무차입 공매도 이런 부분들은 그 제어를 좀 하겠지만은 대차 잔고를 쌓은 상태에서 정식적으로 공매도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중고의 어떤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부분들은 가장 공매도가 쌓이는 업종들 대부분 좀 살펴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2차 전지 쪽에 어떤 우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낙폭 과대됐음에도 많이 이제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 고평가된 제약 바이오주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어떤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이제 관세에서 자유로운 부분들은 알다시피 엔터주나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또 이 섹터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반도체주나 이런 부분들은 공매도의 어떤 대차 잔고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해외 증시가 상당히 날카롭게 좀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추세 이탈은 횡보를 해주다가 여기서 이제 추세 이탈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이렇게 올라와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갔다는 점. 물론 극적으로 내일 정도에 이제 반등할 여지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인 조금 약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올라온 파악의 대칭이면은 이 정도의 선에서 약간 반전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고 극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입장이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락의 충격을 이제 거의 받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다우존스도 사실은 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면은 이제 21선 맞고 이렇게 번번이 튀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회복을 했었고 다시 한번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추세적인 약세 부분들은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4월 달에 전방위적인 확산 이 부분들이 이제 증시에 이제 반영이 됐으면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실물 경제의 어떤 파급 효과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타난다 하면은 조금 하방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부분들은 애고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에 선반영이 된 효과가 있고 또 한 번에 더 추가적인 관세, 상호 관세나 기본 관세 확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충격파가 다시 한번 오지만은 쌍바닥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예측의 영역에서는
일단은 하방을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약간 지금은 이제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어떤 추이를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연물 동시 매도 규모가 확대가 좀 되고 있죠. 풀어낸 매도 물량까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방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하락은 급락은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지루하게 좀 빠질 확률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방을 약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대응의 영역으로 보고 좀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그대로 오늘 공매도 영향은 있기는 있지만요. 이 섹터 부분적으로만 단순히 영향이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아시아 증시 전반에 드리워진 관세 우려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관세가 굉장히 강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지금 시각 이 니케이는 여전히 4% 가까이 급락 나오고 있고요. 대만 가권 지수는 3.3% 급락, 홍콩 항생도 1%대, 호주의 AXS 지수도 1.5%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정말 아시아 증시가 전멸한 그런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오늘 시장,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를 하셔서 아래의 공간에서 저희 전문가님과 더욱더 많은 깊은 전략자 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목 상담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아무래도 이 대차장고 비율이 높았던 섹터를 보유 중이신 분들 참 걱정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SOS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방송 마지막에 등장할 여러분의 수익률 플러스로 전환을 도와드릴 탑픽주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본격적으로 실시간 상승 종목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은 와이즈버즈, 흥구석유, TXR 로보틱스, IMT 그리고 HD 현대 마린 엔진까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갑자기 또 전문가님 이 정유 그리고 석유 관련 이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관세라는 개념을 언급을 했어요. 그것도 예. 러시아의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당장 미국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라기보다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게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무래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그런 협상 부분에서 우위를 좀 점해야 되는데 러시아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셨기 때문에 강경 카드를 내민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를 좀 바라고요. 지금 하나 둘씩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어떤 종목군을 이제 보시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군 중에서 나름대로는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와이즈버즈라는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뭐 시총은 그렇게 이제 크지는 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국내 이제 광고 대행사 최초로 틱톡 마케팅 파트너스의 이제 파트너스 에이전시에 이제 선정이 됐다는 뉴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을 향해서 틱톡 인수에 대한 또 메시지, 관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깎아줄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을 좀 했죠. 그래서 틱톡 관련된 종목군이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광고 대행사 관련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와이즈버즈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에 따라서 와이즈버즈, 그다음에 모비데이즈 이런 종목군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모비데이즈도 이와 같은 직접적인 비싼 일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뭐 17% 정도 올라왔지만은 또 이슈가 좀 하나둘씩
또 2, 3일 잠잠해지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18% 뭐 이 정도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관점이 있지만은 조정을 만약에 이제 보이시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제 플레이디라는 종목군도 거의 이제 같은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8% 내외의 움직임들인데 뭐 지금 가격 조정 정도 됐기 때문에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뭐 시장의 흐름들 중에서 상한가 간 종목 첫 번째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갑자기 이 훈구석유죠. 훈구석유가 오늘 뭐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부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 부분들이 컸죠.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가능성 여기 때문에 석유 관련된 부분들이 특별하게 뭐 급등을 해줄 만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슈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의아스럽지만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테마적인 요소가 이제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훈구석유 뿐만 아니라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 뭐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물론 이제 가스하고 연결이 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후발주는 뭐 중앙에너비스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순환매 양상이 좀 돌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일회성 테마일 광성이 그 정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이제 주목할 만한 테마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오늘 의외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TXR 로보틱스가 이제 신규 상장이 좀 됐죠. 그러면서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꾸준히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이제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아마도 이제 공모가가 좀 낮게 좀 형성이 돼 주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뭐 잠깐 나오고 또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상장 종목군 중에서 차익 실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둘씩 좀 잡혀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TXR 로보틱스도 이와 비슷하게 뭐 전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의 고가, 그다음에 상장 저가 여기에 이제 중심을 해보가면서 서서히 이제 반전이 좀 일어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셔야 되는데 오늘 로봇 관련된 종목이 상당하게 강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꿀로봇이라는 부분들인데 이제 꿀로봇 같은 경우도 현재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에 시메스와 함께 이제 강자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꿀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12,000짜리가 반토막이 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급등을 좀 해주고 있고 지금은 다시 한번 12,000원에서 24,000원까지 급등을 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꾸준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장주 아닌 대장주 비슷하게 뭐 전개 좀 되고 있고 워낙 하드웨어 쪽에 많은 어떤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여기에 그 소프트웨어 쪽에 강세 종목이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이슈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뭐 그 꿀로봇 후발주 꿀로봇이라든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품주 쪽으로는 SP 시스템즈, 그다음에 SBB 테크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부품주 쪽에 해당이 되죠. 참고적으로 이제 대장주인 램보우 로보틱스를 잠깐 보시면은 램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거의 이제 끝나가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우하향이 될 확률이 많지만 기술적 반등이 약간 들어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10만 원짜리가 40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4배 정도 갔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슈팅할 여지가 있는데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램보 로보틱스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 나와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선에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뭐 대표적으로 강한 종목군 중에도 좀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쭉 한번 살펴보면은 그다음에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제 IMT라는 종목군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IMT라는 종목이 오늘 사실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대표주지 않지만 오늘 장중에 한 9%까지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반도체가 뭐 대체로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연달아 이틀 동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대표적으로 마이크론 HBM용 그 링프레임 웨이퍼 클리너 장비 요거를 양산을 좀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석타 쪽으로 이제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뭐 종목군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좀 있지만은 직격탄을 좀 오늘 뭐 지수에 대한 직격탄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장비 업체 특히 이제 HBM이 뿐만 아니라 DRAM 쪽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그 모멘텀들이 좀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그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는 워낙 굉장히 많이 올랐던 대장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후발주 종목에 대해서는 좀 올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 뭐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 한번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잠깐 뭐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연달아 개파락이 되고 있지만은 다중바닥이죠. 삼중바닥의 형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하방 경직을 약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체 이제 시장 하락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좀 재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뭐 살펴봐야 할 종목 같은 경우는 HD 현대 마린 엔진 부분을 보겠습니다. HD 현대 마린 엔진이 오늘 뭐 3% 내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선 업종도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 타켓이나 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관세, 기본 관세 부분, 상호 관세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협력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거나 또 약화된 그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이제 부분에서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장세 약세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고 종목에 대한 내용 잠깐 보시면은 HD 현대 마린 엔진은 SDS 중공업이 이제 인수가 좀 됐습니다. SD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소 엔진, 대형 엔진뿐만 아니라 중소 엔진도 포함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수가 됐고 HD 현대 마린 엔진 특히 엔진 분야에서 이제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꾸준하게 원만하게 계속해서 상승해주면서 시총 1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재 HD 현대 그 중공업 그룹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좀 이게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이 수렴 부분에서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번 후발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섹타주로 보면은 당연히 조선 기자재가 좀 되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SDS 엔진도 포함이 좀 후발주로 이제 포함이 좀 되고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 화인텍이나 뭐 이런 부분들 특히 그 LNG 본행제 관련된 종목군도 오늘 뭐 순환매로 충분하게 올라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한국 카본도 포함해서요. 이런 부분들도 오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개 저희 실시간 상승 종목들 하나하나 파헤쳐보고 왔고요. 저희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더 많은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 아래의 공간을 참고하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급격한 하락 장세에 보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보유 중인 종목 그래도 오늘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하나의 서비스를 준비를 했죠.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께 저희만의 1타 SOS 전략을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그럼 얼른 여러분을 구하러 가봐야겠죠.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정오의 템베거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13,800원에 2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약 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1,37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사실 이 조선방산이 최근 대표적인 급등 업종이었기 때문에 좀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참 많이 샀던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예상보다는 이 두 섹터 모두 오늘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런 종목이 좀 해당이 되는데 항공기 이제 부품 그다음을 이제 전문으로 만든 회사고 그다음에 정비업체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제 경비행기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해외에서 이제 해외 자회사도 두고 있고요. 또 나사라든가 스페이스X 이쪽에 많은 거래처를 블루 오리진 이런 많은 그 유명한 업체, 쟁쟁한 업체 부분들이죠. 로키드 마틴 뭐 이런 회사들의 납품 캐리어가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은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저평가가 상당히 좀 심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내 쪽에 이제 시험 비행장 이쪽 관련되는 경남 사천 비행장을 좀 이용하고 있는 정도로 많은 기술력, 노하우 또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도심 항공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세가 제대로 나지 않고 저평가가 해소가 되지 않는 어떤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는데 이 종목이
특별하게 뜨지 않는 뭐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차트를 이제 통해서 잠깐 보시면은 한번 또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1,5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다른 종목은 여러 가지 뭐 테마적인 요소를 가고 막 2천억, 3천억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은 분명하게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제 매수가가 이제 13,800원인데 조금 이제 최근 뭐 한 2, 3주 전에 좀 사신 것 같습니다. 한번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고 한번 슈팅이 됐고 고점 저항권에서 밀렸다가 2단으로 밀렸지만은 저점 추세선 하단선에 좀 있습니다. 물타기는 좀 자제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20%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이 하방 경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좀 해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저점, 그다음에 반등 고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방산이나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호재 이슈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것과 상당히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이제 반등은 좀 쉽게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최소한 여기를 보시면은 14,500원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시세가 크게 내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도 크게 나오지도 않고 있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이 워낙 저평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테마가 좀 이번에 하락장을 마무리 짓고 테마가 돌면은 좀 세게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한번 테마가 급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만 원에 20%,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102만 원 선까지 좀 밀려나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5%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제약바이오도 대표적인 공매도 재개 시에 우려받는 섹터였었죠. 지난 23년에 셀트리온이 3달간 15% 가까이 올랐다가 당시 공매도 타겟이 되면서 10%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왔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잘 버텨주고 있네요. 예, 뭐 셀트론이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퍼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의 시장을 선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대비 굉장히 퍼가 뭐 기본이 50% 좀 나와주고 있죠. 어쩔 때는 뭐 100까지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처럼 맥없이 무너지지 않는 부분들은 이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해서 동반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의 거센 도전에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오히려 미래의 이익을 뭐 몇 년치 당겨서 했는데 실제 현실은 적자로 뭐 이렇게 바뀌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뭐 4분의 1 토막 또 8분의 1 토막 내는 부분이 있지만은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퍼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만큼 계속해서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아무리 이제 미래 성장 그다음에 매출이 받쳐주더라도 그 자체가 이제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켓이 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또 시장이 좋지 않는 그런 영향 때문에 조금 레벨 다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추세로 보시면은 지금 이 고점이 높아지는 부분들 하단선에 있기 때문에 하단선에서는 더 이상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가격이 좀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좀 진행이 될 수 있지만은
기술적 반등 진행되다가 공매도 한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그 다음날부터 공매도 나오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요건들 보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세선 자체가 약간 불안한 부분들도 있고 또 공매도 타켓 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뭐 심하게 계속해서 하락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공매도가 나와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박스권 채널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줄 확률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내려갈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 시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 시점이나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타켓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100만 원 정도 되죠. 108만 원 정도이죠.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 시점들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한 상태에서 공매도 여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레벨 다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SK 이터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50원에 12%.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SK 이터닉스 현재 그래도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 3%가량 약세 보이면서 12,63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SK 이터닉스 전문가님께서 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 친구가 지금 퍼가 20이 채 안 되거든요. 근데 동일업종 퍼가 100이라고 치면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안도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친환경 쪽은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좀 적다 할지라도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줍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SK 이터닉스도 SK 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친환경 그쪽 에너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집중을 좀 하고 있죠. 뭐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정유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에 대해서 뭐 친환경 사업 같이 이제 병행을 하는데 이터닉스가 모든 것을 이제 총대를 메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시장이 좀 약세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반 하락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SK 이터닉스 부분이 지금 하락 보여주고 있고 반등해주다가 다시 한번 약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온바닥까지 다시 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하방은 좀 열어주더라도 지금은 여기서 이제 가격대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되더라도 이 상단에 약간 부딪힐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죠. 13,800원 이 정도가 저항으로 좀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마디매매를 좀 시장이 약간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13,800원 반등 시에 좀 마디매매 차원에서 매도 시점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매도 시점까지 잡아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재룡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5,300원에 또 30%의 비중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간. 2.87% 지금 이 시각 내려가고 있고 32,000원이 정말 위태위태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계속 가져가야 할까요? 올랐을 때 팔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재룡전기가 이 HD 현대일렉보다도 작년엔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근데 이달 들어서 주가가 거의 21% 정말 급락 추락하고 있네요. 예, 전체 시장이 아무리 좀 좋다 할지라도 굉장히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게 올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봉 차트로 보면은 재룡 전기 부분들이 지금 4,000원짜리죠. 이가 됐고 최근에 올라준 것만 해서도 지금 18,000원, 2만 원짜리입니다. 5배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줬던 측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최소한 2단 상승의 고점 부분이죠. 27,000원
까지도 이제 빠질 수 있는 이력은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좀 돌아가서 보시면은 지금 이 전체 하락 부분들이 한번 10만 원짜리가 한번 급락이 됐고 4만 원까지 급락이 좀 됐죠. 원래는 5만 원 정도에서 멈춰줘야 되는데 4만 원까지 하다가 반등해 주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최근에 깨고 내려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추가 하락의 이제 저점들은 고점에서 4분의 1. 그러니까 10만 원이 이제 5만 원, 5만 원이 절반이면은 2만 5천 원. 뭐 이렇게 좀 됩니다. 지난 저항권은 2만 7천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가격 고점에서 환산하면은 2만 5천 원 정도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장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은 매도 시점 좀 잡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슬금슬금 하락했다가 여기서 한번 큰 반등이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하단선이 좀 깨지고 내려가고 있고 대부분 하락 추세는 21선을 따라서 좀 저항에 좀 부딪힐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룡 전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왔을 때 매도 시점을 좀 잡아보는 게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직전 고점이죠. 3만 5천 원, 3만 4천 원, 뭐 이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올라줄 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중이 이제 많으신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 매도 시점을 좀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만 7천 원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콜마 B&H 보도록 하겠습니다. 14,700원에 20% 오늘과 같은 시장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네요. 8% 이상 급등하게 되면서 13,91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현재 이 이후로는 행동주의 펀드 달튼이 콜마홀딩스의 경영 참여를 본격화한다 하면서 주주총회 관련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전문가님 이게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소식은 아니잖아요. 사실 한 3, 4일 전에 가장 먼저 부각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뒤늦게 다시 한번 뛰어오른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주주가치 뭐 제고가 뭐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뭐 리포트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뭐 요소가 또 이런 주가치 제고하고 함께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레포트에서도 뭐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들, 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어필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뭐 여러 가지 회사의 이제 노력들 어필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콜마 B&H가 뭐 최근에도 한번 급등을 해줬다가 올도 다시 한번 급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의 어필이 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수익성이 좀 좋아지려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제 콜마 B&H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로 보면은 7만 2천 원짜리가 지금 만 원까지 굉장히 많이 추락을 좀 했죠. 그래서 7만 2천이면은 절반이면은 3만 6천 원 정도 돼야 되는 3만 6천 원이 절반이 좀 돼야 되고 또 여기서 18,000원 부분들이 4분의 1 토막이 돼야 되는데 사실 4분의 1 토막에서 더 내려갔기 때문에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주주 원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대단히 이제 저평가됐던 요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뭐 주가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강화를 좀 해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수가가 이제 14,700원 정도 좀 되는데 지금 조금 이제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 이제 시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수급 또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부분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보여주다가 한번 튀었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지만은 다시 한번 오늘 뭐 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어떤 급등들이 나와준 것은 뭐 상당히 매집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튀어주고 있는데 아무튼
전체 이제 시장 부분들이 강세 부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흐름들은 한 번은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좀 가져가신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좀 생각이 되고 저점 영역으로 보면은 이 11만 11,000원대에서 50%가 되면은 대략적으로 이 16,000원 정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6,600원 정도까지는 그 정도 추세적인 상승이 좀 돼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마디매매 시점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콜마 B&H까지 명쾌한 해법 만나봤고요. 이제는 여러분의 계좌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도약의 흐름을 향해 던져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주 주인공 바로 공개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이 또 3월의 마지막 날이고 벌써 4월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죠. 이 4월의 주요 일정을 보자면요, 전문가님. AACR 이야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또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암학회에서 차세대 ADC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요. 예. ADC 최근 제약바이주도 공매도 타켓의 대상이 돼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관세나 이쪽에서 살짝 벗어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여러 가지 기존의 재료는 비만 치료제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물 지속형 한 번 그 주사를 하게 되면은 3개월과 가는 그런 부분이죠. 지속형 약물의 기술 이게 로열티 쪽에서 굉장히 큰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행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밸류에이션이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요소 부분들은 최근에 나와 있는 미국 암학회에서 4세대 ADC 기술, 효능 증강 부분들이 기술을 소개를 좀 했죠. ADC라는 것은 약물 항체 결합체로서 이 항원, 다시 말해서 병용군을 공격하는 것이 이제 항체죠. 근데 항체에다가 약물을 매다는 것이 AD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매달해서 기존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에다가 1세대 화학 합성 의약품의 장점 이걸 이제 결합을 해서 이 이제 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ADC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트론도 이런 원래 그 현재 항체가 이제 단백질에 관련된 건데 펩트론이 펩타이드 관련된 단백질을 가지고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그런 내용 소개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어떤 그 시장의 파이프라인들을 좀 더 살려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잠깐 한번 보시면은 올봉의 차트로 보시면은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크게 급등했다가 여기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였고요. 또 한 번 급등했다가 지금은 기간 조정만 보여줬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상방향으로 좀 튀어줄 확률이 많은데 지금 시총이 한 2조 정도 좀 되죠. 알테오제라든가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의 그런 중견 어떤 바이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유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이제 펩트론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는 크게 보시지 말고요. 이 정도는 올라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고요. 손절가는 86,000원.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10만 원, 2차 목표가는 11만 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펩트론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하는 게요. 똑같이 코스닥 시장에 이름이 비슷한 펜트론이라는 종목도 상장이 되어 있죠. 받침이 미음이 아닌 비읍인 펩트론이니까요. 혼동 없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매매 타점 그리고 추가 전략 세워가는 방법 지금 만나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자세한 참여 방법 만나보고 왔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정호의 템베거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1년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정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